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이슈의 행간을 짚고 전망해 봅니다. 월요 정치 오늘은 최고 조합으로 함께하죠. 최영호 변호사, 고정훈 변호사, 고정훈 변호사, 최영호 변호사 나오셨네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안호영 의원 관련한 사건부터 좀 짚어봤으면 좋겠는데 상대 후보 매수 혐의를 안호영 의원의 친형이 받았어요. 그래서 근데 항소심이 진행되면서 이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는데 좀 이 사건 개요부터 짤막하게 좀 짚어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분이 좀 짚어주실까요? 호정 네, 변호사. 제가 지난 20대 총선 앞둔 2016년 4월 4일경에요. 그 완주 무주 진안 장소 지역 국회의원에 출마한 안호영 의원의 이제 친형인 안모 씨가 있는데요. 그분이 이제 당시 같은 지역구 국민의당 예비후보로 출마한 이돈승 후보가 있었어요. 네. 그 측에 현금 1억 3천만 원을 건넨 혐의.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된 사건입니다. 네. 그러니까 안호영 의원의 형이 상대 후보인 이동신 후보 캠프 관계자에게 선거 직전 1억 3천만 원을 건넸다. 이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뭐 달라지지 않는 거죠. 네, 1심이나 그렇죠. 2심이나 다 모두 다 인정이 그 된 부분은 거예요. 인정을 하고 있죠. 네. 근데 1심과 2심의 판결은 완전히 엇갈렸잖아요. 이 최영호 변호사님, 1심과 2심의 판단이 이렇게 다르게 나온 배경, 이유 어디에 있습니까? 먼저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 모두 공이 이제 그 완주가 고향이 아닌 그 안호영 후보가 이제 완주 지역의 열세임을 알고 이제 그때 당시 국민의당 경선에서 떨어진 이동승 측에 돈을 주고 선거 운동을 부탁하면서 1억 3천원을 준 거, 이거는 이제 모두 인정하는 사실관계. 네. 여기까지는 동일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약간 여기 배경을 먼저 하나 또 설명을 하자면은, 이 사건에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사건에서 안호영 측에서 이동승 측에 돈을 건넸는데 안호영 의원과 이동승 그 후보는 기소가 안 됐어요. 네. 사실은 이제 그랬었죠. 네. 머리를 자르고 손발만 기소가 된 거예요, 우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또 살펴봐야 될 점은, 이 사건이 수사를 언제 시작했냐면은 2016년 4월 이제 선거가 있었고, 공직선거법상의 공소시효는 6개월이니까 2016년이 넘어서면 이제 2017년이 되면 사실 공직선거법을 기사를 못 하는데, 네. 이 사건의 사실은 어떠한 그 제보 이런 것들이 사실 2017년 6월에 이루어졌어요. 네. 그래서 2019년이 넘어서 기소가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공직선거법이 적용이 안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사실은 머리가 잘린 손발끼리 어떠한 그 기소다. 이 두 가지 점을 놓고 봐야 되는 건데, 네, 일단 그런 자, 배경이 있고요. 예, 배경은 네. 이제 똑같아요. 이게 네. 안 의원 측에서 타당의 후보에게 이제 우리 선거에 도와달라라고 부탁을 했다는 건 모두 다 인정하는 사실인데, 이제 법률적인 주장을 한 거죠. 네. 사실은 여기서 또 재밌는 거는, 그 이돈승 후보 측의 총괄 책임자라는 장모 씨는 사실 사망을 해요. 네. 2016년 6월에 이제 술 먹다 분쟁이 붙어서 사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돈을 받은 사람은 또 없어요. 여기서 핵심은 돈을 받은 사람이 없는데, 이제 여기서 안호영 후보 의원 측에서는 일단 그 안호영 의원 빼고 이제 안모 씨 측에서는 어떤 주장을 했냐면은, 저희 정치인이 아니다. 네. 총괄 책임이라는 사람은 정치인이 아니기 때문에 정치 자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라는 주장이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이거는 그 사람이 정치인이든 아니든 이거는 안호영의 선거 운동을 목적으로 해서 준 거기 때문에 내가 이거 타인에게 준 게 아니라 내가 내 선거 운동 하려고 돈을 쓴 거다. 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는데 1심에서는 이제 택도 없는 소리라고 한 거죠. 1심의 판결문에서 여기에 대한 판단은 길지도 않아요. 네. 무슨 소리냐. 이게 저 사람이 얘네들은 저 사람이 뭐 정치인이 아니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럼 얘네 돈을 왜 준 거냐, 정치인도 네. 아닌 사람한테. 저 사람은 이동순 측에서 핵심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니네들이 돈을 준 거다 라고 해서 정치인이 아니라는 주장을 파기했고, 네. 두 번째는 니네들이 무슨 선거운동을 줬다고 하는데 선거운동 그 목돈을 왜 그 사람한테 주겠냐. 그 사람은 저쪽에다 쓰라고 준 것이지 니네들이 네 선거운동 직접 준 건 아닌 거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항소심에서는 이게 그게 이제 다 뒤바뀌었죠. 바뀐 저 네. 사람은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이제 항소심에서는 저 사람이 뭐 평생에 돈 받는 어떠한 선거를 하면서 선거를 한 10몇 년 넘게 했는데, 네. 장모 씨라는 사람이 선거에서 유급이었던 적이 한 번도 없다. 음. 그 다음에 뭐 정치인이라고 한다면 선출직에 나가야 되는데 장모 씨라는 사람이 선출직에
나가려고 하지도 않았다. 네. 나갈 예정도 없었다. 그리고 장모 씨라는 사람이 이동순 캠프에서 사실 그때 2016년 선거에서 예비 후보 선거운동 기간 3일밖에 안 했는데 네. 과연 총괄 책임이라는 게 얼마나 음. 연관이 있겠느냐 이런 이유로 항소심에서는 정치인에게 준 자금이 아니라고 봤어요. 네. 그러니까 정치 활동하는 자가 아니다 이렇게 본 거죠 항소심에서는. 예. 그래서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가 없다. 예. 네. 근데 1심에서는 그 부분을 인정을 한 거고요. 예. 그리고 지금 기소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기소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고정훈 변호사. 네. 지금 최영호 변호사께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지금 2심 판단의 가장 핵심은 정치 활동하는 자냐 아니냐 그렇죠. 이건가요? 예, 네. 그렇죠.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 정치자금법 제 3조 1항 바호에 의하면 그 정치자금의 유형의 하나로 정치 활동을 위하여 정당, 공직선거법에 따른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후보자 또는 당선된 사람, 후원의 정당의 간부 또는 유급 직원, 그리고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에게 제공하는 금전 등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즉 이런 사람이나 단체들한테 주는 돈 이런 것들이 이제 정치자금이다라고 이제 그 규정으로 못을 박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위 규정에서 말하는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의 의미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라고 하냐면 그 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자에 해당하려면 같은 호에서 구체적으로 열거한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 정도로 볼 수 있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안 씨가 돈을 건넸다고 하는 그 이돈순 후보 캠프의 그 장 씨, 네. 장 씨에 대해서 항소심은 이분이 대법원이 말한 정당 공직선거 후원회와 직접 관련된 활동을 주로 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 아니어서 정치 자금을 건넨 것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죄다 이렇게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2심에서는 장 씨가 이게 1심에서는 장 씨가 어쨌든 캠프의 핵심 관계자로 네. 봐서 정치 활동하는 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네네. 그건 유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봤던 거고 네. 2심에서는 장 씨가 캠프에서 3일 동안밖에 활동하지 않았다. 그렇죠. 이것을 정치하는 자, 정치인이라고 볼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대법원의 그 판단 이런 네. 것에 따라 보면 예. 이렇게 판단했다는 건데, 근데 의문이 남는 건 두 분 똑같이 두 분에게 다 질문을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아니 그러면 정치 활동 하는 것도 아니고 1억 3천만 원을 왜 줬는지 도대체 그 이유를 재판부는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그게 좀 의문이거든요. 거기서 똑같이 얘기하죠. 아까 네. 얘기했듯이 음. 하나는 정치인이었는지, 그다음에 안호영 의원 측, 네. 안모 씨 측에서 똑같이 두 가지를 주장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라는 것과 이 돈은 내가 내 선거하기 위해서 돈을 준 거다. 이 두 가지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씀하신 질문에 그 답이 두 번째에 대한 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수수 주체, 그러니까 이게 누구를 위한 선거운동 1억 3천이 어떤 목적이었느냐 이걸 좀 판단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장모 씨라는 분이 이제 대부분 그 경선이 끝난 이후에 네. 안호영 선거를 위해 활동을 했다. 음. 그래서 이건 뭐 자기의 선거 운동 목적이 아니었느냐 네. 이런 분도 사실 그렇게 보았죠. 뭐 항소심에서는. 그 정리를 하면은 그 아까 말씀드린 대법원 판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서 1심 같은 경우는 판례 문헌에 그대로 그 사건을 적용한 게 아니고 약간 그 확대를 해석을 한 해서 거고. 해석을 한 거고 2심은 좀 더 엄격하게 본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항소심에서 무죄가 나온 건데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형사 재판에서 가장 중요한 게 재형법정주의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네. 법규 해석을 굉장히 좀 엄격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음. 그런 면에서 보면 항소심이 좀 설득이 있다고 보여요. 근데 네. 이런 판결들을 하다 보면은 이제 국민의 법감정하고 다소 괴리가 음.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좀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거든요. 그런데 네. 단순하게 이제 법리적으로 보면은 항소심 판단이 마냥 잘못됐다 이렇게 보면 좀 법리적 어려운 것이죠. 판단으로 하면 2심이 오히려 더 맞을 수도 오히려 있다. 그렇죠.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최영호 변호사는 어떠세요? 사실 이제 네. 섣불리 저도 뭐 사건 기록 안 보고 뭐라고 하긴 어려운데 전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봐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체가 빠지고 손발만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후보가 기소되지 네. 않았다 이 말씀이신 네, 거고. 주체가 네. 빠지고 손발만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 처음에 작년에 이걸 기소하고 나서 재작년에 기소하고 나서 그때 비판 기사가 뭐였냐면은 안 후보는 한 번도 안 불렀다. 네. 안 후보는 한 번도 안 부르고 이 수사가 진행이 됐고 이동숙은 참고인으로만 2번 불렀다. 그러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이 사건 수사냐. 이 첫 번째
있어요.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네. 돈이 저기 뭐 누가 총괄이라는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 사람이 정치인이냐 이런 형식적 판결이 나온 거고 두 번째는 항소심 판단에서 이게 되게 웃겨요. 1심에서는 콧방귀도 안 꼈어요. 이런 주장을 진짜 너무 짧게 판단을 해요. 콧방귀도 안 꼈는데 항소심에서 이걸 판단을 하는데 사실 정치 현실을 좀 괴리가 있는 게 고정현 변호사. 고정현 변호사님도 후보로 나가셨던 분들 알겠지만 도대체 누가 유급으로 돈을 주는 사람은 극히 일부고 대부분 돈을 안 줘요. 아니 그것도 1억 3천만 원이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라 급여를 네. 받느냐의 문제거든요. 지금 장모 씨가 급여를 안 받았다고 하는 건데 어떻게 선거에 돕는 사람은 급여를 줘요? 급여를 공식적으로 줄 수 없는 거예요. 당연히 주면 안 되는 거고 네. 대부분이 급여를 안 주고 특히나 총괄이나 주요 직책들은 본인이 돈을 내고 와서 도와줘요. 보통은 그런 분들은 원래 그러니까 이던수 사실은 후보 캠프에서 예, 그 다음에 네. 정치인이냐고 봤을 때 중요 지표로 급여를 안 받았다는 걸 하나 봤고 예, 그 다음에는 하여튼 돈을 안 받았다는 것과 네네네. 직책이라는 게 공식적이지 않다 이런 걸 봤는데 전혀 그게 큰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은 2심에서 판단의 핵심적인 근거였던 정치 활동하는 자로 볼 수 없는 그 근거가 이해할 수가 없다. 지금 예, 뭐 사실은 현실과 굉장히 괴리된 근거들이죠. 된다. 예. 네. 아니 제가 아까 잠깐 질문드렸는데 이 부분 한번 여쭤볼게요. 그러니까 장 씨에게 선거운동, 자기 선거운동 해달라고 1억 3천만 원을 지급했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인 거잖아요. 근데 이건 별 문제가 없습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게 선거법이 다 공직선거법의 공소시효가 다 지나서 따져보면 어떻게든 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있는데 공직선거법 하나도 안 되기 때문에 정치자금법으로 기소를 한 거거든요. 만약에 공직선거법으로 만약 문제가 됐으면 문제가 될 소지가 되는 거예요? 있죠. 근데 이제 네. 공소시효가 6개월로 공직선거법은 정해졌기 때문에 그것은 이미 다 시효가 대부분 다 지나버린 기부행위로 거예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영호 변호사가 이게 지금 기소 시점이나 이런 게 너무 늦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이거 제보 자체가 늦었어요. 이거는. 네,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네. 기소할 수밖에 없었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렇죠. 그리고 네. 주체가 다 빠졌고 예, 머리는 없고 손발만 기소를 한 거죠. 네. 자, 이 문제를 어쨌든 오랫동안 지역사회에서 이 문제가 좀 논의가 됐었는데 뭐 대법원까지 갈 것 같네요. 네. 네네. 뭐 대법원에서 다툴 핵심적인 쟁점 뭐 어떤 게 될까요, 고정민 변호사? 뭐 이제 같은 얘기일 수도 있는데요. 그 1심 재판부하고 2심 재판부가 그 내용이 전혀 이제 완전 별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법원에서도 결국은 장 씨를 그밖에 정치 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볼 것인지, 그리고 안모 씨가 건넨 그 돈 1억 3천만 원의 정치 자금을 볼 수 있을 것인지, 이것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같은 생각이세요? 예, 뭐 그렇게 되겠죠. 예. 네. 자, 뭐 어쨌든 말씀 들으면서 이 국민의 법감정하고는 상당히 좀 괴리된 그런 판결이 나온 거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은 드네요. 네. 뭐 제 생각에는 여기 이 무죄가 사실은 돈을 줬나 안 줬냐의 차이도 아니고 이제 정치자금법 적용이 되냐 안 되냐의 문제잖아요. 사실은 네. 공직선거법은 당연히 다 이건 기소가 다 가능한 부분이에요. 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뭐 도덕적으로나 어떠한 윤리적인 책임을 벗는다고 볼 수는 없어 보여요. 네. 정치적 책임 뭐 예, 이런 걸 정치적 말씀하시는 것 책임은, 예. 같네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 이야기 이 정도 이야기하고요. 법원에 엇갈린 판결이 또 있었어요. 이게 말로 지지를 호소한 사안에 대해서 이제 처벌한 경우가 있고 면소 처분을 내린 경우가 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전화나 말로 지지를 호소하면 이제 선거법 위반이었는데 이게 지난해 이제 법이 바뀌면서 면소 처분을 받은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이원택 의원하고 윤준병 의원이 기소된 공직선거법 59조가 그 재판 도중에 이제 개정이 됐어요. 선거법에 의하면은 선거운동은 선거기간 개시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만 이렇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개정된 선거법은 예외로 제 59조 4호를 둬서 선거일이 아닌 때에도 전화나 아니면 말로 이렇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어요. 예전에 이제 그것도 안 됐었는데요. 네. 네. 근데 이것이 그러니까 소급 적용이 되면서 이제 논란이 좀 된 거잖아요. 그런 법이 이미 미리 바뀌어 있었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법이 만들어졌고 그 만들어진 법으로 면소 판결을 받은 거 아닙니까? 예. 네. 근데 이게 이제 논란이 됐었던 건데 어쨌든 그것과 함께 또 하나의 논란이 이 판결마다 이게 다른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지금 대전 황운하 의원 캠프에게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온 모양이에요.
네. 네, 권영준 변호사. 그 황운하 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했던 강모 씨하고 정모 씨가 있는데요. 지난 21대 총선을 앞둔 2020년 1월경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예비 후보였던 황운하 후보를 지지해달라는 그런 전화를 권리당원들한테 했어요. 그래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는데요. 이에 대한 판결이 최근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재판 과정에서 공직선거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변호인은 당연히 면소 판결을 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에 대해서 재판부는 이런 사건들을 면소 판결을 하면은 그러면 그때 당시에 공정한 경쟁을 위해서 규범을 엄격하게 지킨 그런 사람들은 뭐가 되냐. 이거 말이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처벌 자체가 부당하다는 어떤 반성적 고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그렇게 해서 이원태 윤준병 의원 재판부하고는 전혀 다른 판단을 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다른 판단이 나왔어요. 이걸 좀 어떻게 봐야 됩니까? 최영호 변호사 우선. 네. 이거 사실은 저희가 이제 형법을 처음 배우면 그 앞에 형법 총칙 앞에서 나오는 부분이에요. 이거 사실은 이게 잠깐 조금 설명드리면 네. 이제 형법 1조 1항은 행위시법이라고 규정이 돼 있고 1조 2항은 이제 법률의 변경에 의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신법에 의한다고 딱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마치 이제 이런 경우 다 신법에 의하니까 이 적용이 안 이제 뭐 당연히 죄가 무죄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연속 판결이 나올 것 같은데 이제 대법원에서는 사실은 두 가지로 봐요. 신법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 법률 이념의 변경인 경우에 같은 경우에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법률 이념의 변경인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소급표 일종의 소급표가 가능한 거고 그렇지 않고서 단순히 사실관계의 변경인 경우에는 이제 그냥 처벌을 받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이거는 판례마다 이렇게 외우려고 잘 안 외워져요. 네. 구별이 잘 안 돼요. 솔직한 얘기로.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 저도 공부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이제 저도 가만 보니까 공직선거법 개정을 하면서 과거에는 이런 경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 부칙에 이런 걸 붙여놔요. 뭐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의 적용은 종정 규정에 따른다. 이런 이제 그 부칙을 정해놓기 때문에 사실은 논란이 없어요. 근데 네. 이게 사실은 입법 그러니까 개별 의원 법안 입법이 됐을 때는 이 규정이 있었어요. 이 규정이 분명히 있었는데 이게 여러 가지 의원 입법을 추려가지고 이제 상임위 안으로 올라갔던 거거든요. 근데 네. 거기서는 부칙이 빠졌어요. 그래서 이걸 왜 빠졌나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칙이 빠지다 보니까 법의 공백이 생겼고 입법의 공백이 생겼고 입법자의 의도가 드러나지 않으니까 법원의 네. 어떤 사법적인 해석의 여지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 여지는 법률 이념의 변경이냐 아니면은 사실관계의 변경이냐 이 두 가지만 남아 있는 거죠. 어떻게 해석을 할지에 대해서는. 네. 근데 이제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전에서는 이렇게 판단을 해요. 이렇게 선거운동 해가지고 누구는 지키고 누구는 안 지켰는데 이게 바뀌면은 선거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한 규범을 준수한 자들이 피해를 보는 불공정한 네. 결과를 초래한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전주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게 사실은 반성적 고려에 의한 입법의 변경이기 때문에 이거는 면소 판결해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네.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리를 하면 사건 디테일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지금 무죄 판결을 받았던 김재부한 이원택 의원이나 정읍구청 윤진경 의원 면소 판결을 받았던 이 의원의 사례와 대전 황운하 의원 사례는 디테일은 다르지만 본질적으로는 좀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하나는 면소 판결, 하나는 유죄. 이렇게 났던 이유는 재판부의 그러니까 판단 이것이 좀 달랐다는 거고 그게 가능할 수 있도록 법 자체에 뭐 부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략한다든지 이런 여지를 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다. 지금 이런 해석이신 것 같아요. 원인 고정훈 그렇죠. 변호사. 예, 네. 그렇기도 하고 실질적으로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면소 판결을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이제 그 주장이 가장 강력한 증거는 어차피 이게 법률 이념의 변경이 있으면 부칙을 둬가지고 이것을 해결하면 되는데 굳이 부칙을 안 둔 이유는 이건 뭔가 그 뭐랄까 기존에 이제 그 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을 법이 개정되더라도 처벌되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본 것인데요. 이 사건에 대해서만 뭐 설명을 드리면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공직선거법 개정은 그 저번에도 이제 한 달 전에도 설명을 드렸었는데 뭔가 법률 이념의 변경 이런 걸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네. 기존의 공직선거법이 너무 엄격해가지고 선거운동하는데 굉장히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윤준병 이원택 의원 재판부에서 판단한 대로 판단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개인적으로 네. 이거 잘못하면 상권 분립을 저해하게 되고요. 이 입법 되게 위험한 입법인 게 뭐냐면은 음. 선거 이후에 기소가 됐는데 그걸 법으로 바꾼다? 음.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입법에 금지시키는 처분적 법률일 수도 있어요. 특정 사건에 대해서 이거 구제하려고 입법한 거일 수도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거법이 갖고 있는 한계 오랫동안 지적이 돼 왔어요. 그래서 선거법에 이제 그런 제한 조항들을 푸는 것은 필요하다. 국민적 공감대가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꾸는 시점 이건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그런 입법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보죠. 네. 올해 정치의 최용호 변호사, 고정훈 변호사 함께했습니다. 두 분 너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